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시장이 다시 좋은 쪽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벤트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시장이 또 FOMC에 시선을 두게 될 텐데 여전히 동결 가능성은 높지만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이 시속 게임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다시 성장주가 좀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가 또 다시 살면서 달리면서 오늘장 핵심 키워드였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다면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양극재 정말 괜찮았고 특히나 또 리튬 강한 매기가 확인됐습니다. 조정을 거친 후에 반등세 보여주는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바로 지금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지션, 어떤 포커스 가져가야 될지 또 저희가 지금부터 또 세세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또 가지고 있는 게 또 여러분의 필살기 종목 또 가지고 가셔야죠. 필살기 테마와 필살기 종목까지 전기차 관련 이슈도 챙겨드릴 거고요. 또 세세하게 뭐든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저희와 함께 2부에서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주식오락관 2부, 오늘 1부와 2부 모두 다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또 파워풀하게 채워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님과 그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나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메신저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함께 하셨을 때 또 어떤 수익을 담아가실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공략해 주신 종목들 현황입니다. 먼저 G2파워 40%의 수익을 챙겨주셨죠. 그리고 뭐 당일, 3거래일, 이 길로 정말 단기간 안에 짧게 챙겨주신 수익들도 확인이 됩니다. 한미글로벌 13% 훨씬 넘게 14% 육박하는 수익을 담아주셨고요. 또 일부에서 정말 세세하게 리뷰 챙겨주셨던 HB 테크놀로지, 재료가 풍부한 만큼 또 자리도 좋아서 또 계속해서 볼만한 종목인데 이미 10% 넘게 챙겨주셨다는 거 이길 수익으로 담아주셨습니다. 퍼스텍도 10% 넘는 수익 가져갔고요. 한미반도체 7% 넘는 수익, 또 유니온 5% 넘습니다. 폴라리스 세원도 지난주에 또 리뷰를 챙겨주셨던 종목이죠. 이렇게 분할 매도 통해서 5%와 5% 가까운 수익 그리고 3% 넘는 수익까지 아주 단단하게 챙겨주셨네요. 자,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1부에서와는 다르게 2부에서는 필살기 섹터와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살기 종목 2개가 또 든든하게 준비돼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장중에 잡아가실 수 있는 타점 전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현재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또 전략을 챙겨가야 수익을 담아갈 수 있을지 꼼꼼한 전략 저희가 또 재밌게 챙겨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온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1부에는 제가 이제 뭐 종목에 대한 이제 수익 리뷰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2부에서는 필살 섹터와 종목 그리고 특징주들까지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정말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들과 시장에 대한
업황 분석까지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TV 시청뿐만 아니라 노란 톡방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좀 이야기 많이 나누는 시간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또 2부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전문가님과 또 2시간 함께하게 된 게 저는 너무너무 든든해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2부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가워요. 저도요. 또 1부에서는 시황으로 먼저 풀어주셨으니까 네. 2부에서는 오늘 이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또 가져와 주신 게 일단 1부에서 또 시황을 풀어주셨을 때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이 순환이 계속되는 네. 시장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2차 전지의 차례였어요. 맞아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정말 여러 테마가 움직였는데 네, 첫 번째 이슈가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예요. 맞아요. 첫 번째 이슈 좀 풀어주시죠. 네, 좀 이슈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해서 고성장 전망이 되고 또 대기업들이 시장의 참여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좀 좋은 이슈 흐름이 보였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충전 시장이 성장을 한다? 그거는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은 사실 대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비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소기업 영역이었던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기업에 대한 계열사의 사업 역량과 자금력을 무기로 전기차 시대 개화에 맞춰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충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산업을 이야기할 때요. 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이 사업을 선점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풀이를 많이 하는데 역시나 충전 관련돼서는 시장이 커질 거란 거는 알았지만 조금은 소극적이었던 이런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전기차 충전 시장에 SK, 현대차, LG, GS, 롯데 등 사실상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참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업체를 M&A 하거나 자체 사업을 출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진출을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SK그룹에 관련해서는 지금 충전소 시장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기업들이 SK가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다. 우리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라고 생각이 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은 오늘 종목들의 흐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휴맥스 홀딩스가 대장으로 움직였고요. 디스플레이텍, 원익피엔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전 고점까지는 한 번 더 탄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전기차 시장도 지금도 이미 조금은 커져 있지만 앞으로 커져 나가는 시장이거든요. 전기차 충전소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의 구입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충전소의 이슈 때문인데 정부도 이러한 이슈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도 이러한 이슈들을 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충전소들은 더욱더 많아질 거고 그와 관련돼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지만 일단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이 또 충전소 관련돼서는 2차 전지 다른 관련주들은 뛰었다가 많이 빠진 모습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대부분인데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죽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소식에 세게 움직인 거고 이러한 탄력이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남아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와 함께 진입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앞으로도 좋을 거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사람들은 지금의 패턴의 가격에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 오른 종목에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보통은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세질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과 조금 리스크 관리도 같이 생각하면서 진입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종목들 흐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도 하시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 시장이 또 고성장할 거다라는 전망 속에서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는 소식인데 제가 일부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라는 점이었어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 이슈의 핵심이 전기차 네. 충전소 시장이 확대된다. 네. 이건 알고 있었던 이슈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또 두 번째로 대기업들이 대기업이 뛰어든다라는 소식도 사실은 알고? 네, 알고 있었던 소식이에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뛰었는지 그냥 어. 환기됐다라는 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일단은 그 뉴스라는 게 우리 잘 기억을 해보면 로봇도 마찬가지고 잘 나갈 때 그 뉴스 똑같은 뉴스 나와도 또 가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약간의 뭐 조작이라고 말하면 웃기지만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게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죽어 있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뉴스랑 엮는 거예요. 뉴스랑 엮는 건데 그게 자리를 잘 지켜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탄력이 세게 나온 거고 만약에 지금까지 뭐 잘 갔던 소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생각보다 좀 적게 갈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빨리 도망가자. 반등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 뉴스가 나온다 하면은 사람들이 돌파다. 세다라고 인식을 해서 확 달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귀되면서 시장에서는 기술적으로도 매력도를 느껴서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기업이 시장 참여했다라는 데에도 좀 포커스를 둘만 할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들이 M&A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들이 만들어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들과의 M&A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사가 되든 안 되든 M&A 기대감.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과 혹시라도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M&A를 하지 않을까, 인수를 하지 않을까, 지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릴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아까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뭐 SK, 현대차, 네. LG 요 대기업들 중에는 좀 더 유망하게 낙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대기업 하나 원픽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사실 지금 충전소 쪽에서는 SK가 잘 치고 나가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대기업들을 지금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대기업들이 이러한 성과를 크게 가져가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긴 안목으로 네, 지켜봐야 긴 될 것 안목으로 같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산업은 대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 왜냐면 2차 전지가 왜 올 초에 정말 이렇게 갈 때 그쵸. 사실 전기차 충전소는 늦었어요. 많이 늦게 네. 갔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지금 다시 반등세가 나왔을 때 이젠 진짜 전기차 충전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 있죠.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긴 안목이다.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긴 안목으로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단기로 들어간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향에 그렇죠.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게 맞고 단기적인 그쵸. 성향 갖고 계신 분에 맞는 이슈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단기적인 분들은 지금 아니면 한 방 정도 더 노려볼 만하고 일단은 중장기적인 분들은 저는 조금씩 더 빠졌을 때 모아가고 이걸 진짜 긴 안목으로 가져가는 건 전 무리가 없다라고는 생각해요. 이 이슈 안에서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이 어떻게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지은 전문가님이 세세하게 종목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 또 뜨겁게 움직였던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 노란톡방 안에서 또 종목 전략도 세세하게 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봐야죠. 두 번째 이슈 키워드는 AI인데요. 전문가님이 네. 일부에서 종목 상담을 또 네. 해주실 때 AI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AI가
이제는 많은 종목들 혹은 우리 생활에 이제는 그쵸. 조금 많이 스며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네. 오늘 이슈부터 그럼 꼼꼼하게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AI 종목들이 워낙 시장에 한동안 정말 엮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AI 관련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주들이 많이 엮였었는데 일단 최근에는 많이 빠졌었죠. 관련주들 많이 빠졌는데 AI 관련된 이슈와 일정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표원에서 AI 표준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연내 목표로 본격 추진을 한다는 소식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AI 쪽을 밀어주기 위한 이런 발판과 여러 가지의 표준화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좀 이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의 한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정책적으로의 이런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미래에는 AI 개인 비서를 개발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AI에 대한 산업에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발언들이 지금 AI 산업이 시장에서 조금은 관심도가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빌 게이츠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AI 사업을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AI 비서는 사실 실제 사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지금 그때까지 기업들이 뭘 할까요? 챗 GPT라던가 그리고 생성 AI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정도 있습니다. 24일에서 5일 개발자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를 개최를 하는데 AI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고도화 전략에 이목이 좀 쏠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지금 AI 관련주들이 그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한동안 꽤 긴 시간 동안에 상승세를 끌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그거를 뛰어넘는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소식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조금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스트소프트라는 기업이요. MS의 본사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AI 사업 확장을 논의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관련주들을 끌어줬어요. 그래서 물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랑 연결될 만한 그런 정말 지분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다시 갈까라는 의문도 제가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또 있고 지금 일정들이 여러 개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진 않지만 AI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서 솔솔 나오고 있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뛰는 데 있어서 AI와 엮인 소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저는 AI 관련주들의 막 지지를 보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장 아니더라도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소식들이 갑자기 빵 터트릴 수 있는 뉴스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지금 바닥권에 있어서 저는 좀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더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쪽에 수급이 확 들어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좀 천천히 봐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동안에 굉장히 긴 조정, 꽤 긴 조정, 몇 달의 조정을 거치고 지금 딥노이드도 그렇고요. 이스트소프트는 오늘 뭐 MS와 엮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정도 탄력 나온 게 당연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트소프트가 계속 거래량이 실리면서 탄력이 계속 나온다. 그럼 AI 관련주들 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대장주가 세게 끌어가 줘야 되고 이스트소프트가 그런 흐름을 보이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AI 다른 종목들이 같이 힘을 받으면서 많은 종목들이 끌어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AI 관련주도 보유하고 있는데 저도 보고 있으니까 AI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있거나 하면 또 계속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AI 관련 이슈였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세를 가져오면서 좀 조정 구간 길게 가져갔지만 또다시 좀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구간인데요. AI 관련해서 전문가님, 이게 반도체 또 엮어서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오늘 좀 쉬어가는 반도체는 오늘 좀 쉬어갔는데 네. 이렇게 AI 관련해서 AI를 좀 필두로 두고 네. AI 하나만 가져가기보다 반도체랑 같이 가져갔을 때 좀 더 괜찮은 시너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 시장도 결과적으로는 커질 수 있는 시장이고 보통 뭐 2차 전지 AI 그 시장이 뭐 2030년, 50년 만약에 멀리 본다라고 해도 그 시간 동안의 기대감이라는 게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로 되게 탄력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AI 반도체 기술을 계속 원하고 있거든요. 탑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발전된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포커싱을 SK 맞춰서.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빨라요. 열리라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SK 하이닉스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지켜볼 만할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점유율은 HBM 이제 그 쪽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빠르지만 호흡을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저는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자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또 역시 AI 하나에 왜냐하면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종목 상담 또 리뷰도 해주셨을 네. 때 하나의 재료만 가져가기보다 맞아요. 여러 재료를 가져간 종목들이 요즘엔 트렌디하게 네. 더 잘 간다, 탄력적으로 간다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럼 저 세 종목 중에 하나를 좀 꼽자면 재료가 좀 더 풍부한 종목은 어떤 게 될까요? 사실 이스트 소프트가 제일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죠. MS가 붙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픽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저는 이왕이면 좋은 강한 소식이 붙은 이스트 소프트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역시 또 오늘 받아주신 이 대표적인 관련주, 특징주들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다 이렇게 좀 아쉬움 남는 분들 계신다면 AI 관련해서 또 키워드로 잡고 또 세세한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실시간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을 필살기를 또 공개할 순서가 됐습니다. 이제 이게 필살기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만큼 전문가님의 이 초정밀 선구안을 발동해서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또 봐야 될까라는 부분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더 집중을 해주시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필살기 종목 정확한 종목명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 전략도 세워드립니다. 자, 그렇게 실시간으로 또 같이 타점 전략 세워가신 분들이 공략주 또 현황을 보시면 최근에 HB 테크놀로지 2길 수익으로 10% 넘게 또 수익을 챙겨 가셨고요. 퍼스텍 또 그리고 KC는 당일 수익으로 9% 넘는 수익 챙겨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단타적으로도 챙겨 주시고 단기, 중장기로도 가져가실 수 있는 모든 종목별 전략들 그 종목에 맞게 또 시장의 흐름에 맞게 다 세워 주시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꼭 종목 전략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필살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필살기 네. 섹터부터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네,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2차 전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2차 전지에 굉장히 또 탁 붙어 있는 그런 또 리튬 관련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리튬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전기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리튬 배터리 시장은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전자제품 또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잠수함, 우주선 등 방위 산업, 항공, 우주 제가 아까 계속 봐야 된다는 이쪽 산업에서도 리튬 사용량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 리튬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성을 열어보고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어서요. 향후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리튬 배터리의 주요 수요처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소형 IT 기기, ESS 뭐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리튬 배터리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무려 53.5%가 커졌는데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수요가 올라가면 훨씬 더 빠르게 우상향할 거고요. 지금 709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튬 배터리 수요는 3,360기가와트시에 달해서 연평균 22%의 고성장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전망이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시장은 커질 거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그리고 뭐 지금 분야 우주선, 잠수함, 항공 쪽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 기술력적으로 굉장히 산업 주도권 확보 위해서 나라별 그리고 기업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쪽 리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튬 가격이 왜 우리가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때 항상 이야기 나왔던 게 가격은 빠지고 있어요. 올해에도 리튬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도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딴지 아니면 의문을 좀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달 들어서 53% 급등을 하면서요.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부각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일 수가 있는데 당분간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중국의 정책 지원, 전기차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전기차 판매가 촉진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연말까지 40%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배터리 공급망 재고 정리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도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또 리튬을 재입고를 한대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조금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별로 기업별로 되게 패권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 확보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주도권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의 리튬 전쟁에서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도 리튬 생산에 나섰습니다. 석유의 시대가 줄고 이제는 광물 쪽에서 리튬을 확보해야 된다는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최근에 자원탄사 기업인 갤버닉 에너지로부터 아칸소주에 있는 12만 에이커 리튬 매장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은 시작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석유가 하얀 석유라고 불리잖아요. 리튬이. 석유가 조금 시장이 둔화될 때를 대비해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리튬을 점 찍었다라고 봐도 또 과언이 아니고 원래 돈을 진짜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선택했다?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개월 내에 시출을 시작할 예정이고 만약에 사업성이 입증이 되면 돈이 되면 작업을 굉장히 크게 또 확대하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포드라는 기업 너무나 잘 아시죠? 자동차 기업이 2026년까지 연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그 가운데는 리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투자자의 날이라고 해서 1박 2일 동안 포드에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리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복수의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복수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포드가 우리는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생산할 거야. 근데 그 중요한 행사에서 리튬 공급망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한 회사가 아니라 복수, 두 기업, 칠레 회사랑 미국 회사랑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리튬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리튬 확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거기다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1, 2위 업체인 미국의 기업과 칠레의 기업과 손을 잡았고요.
테슬라도 돈 냄새를 진짜 잘 맡고 정말 전기차를 정말 이 세상에 테슬라 하면 딱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잘하는 회사인데 테슬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진짜 리튬은 돈을 찍어내는 사업이다. 테슬라는 주요 자동차 회사 중에 처음으로 미국의 자체 리튬 정제 시설을 착공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매장이 정말 많이 되어 있는데 정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채굴도 안 하고 정제 사업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자원이 다 중국에서 사실 리튬은 거의 5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선 억울한 거죠. 전기차 시장을 가장 먼저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미국인데 지금 전기차 판매율도 중국이 따라잡았고 거기다 좋은 리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굴도 못하고 정제를 못하다 보니까 또 중국에 뺏기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튬을 이렇게 확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도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 환경부에서는 리튬 채굴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방침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미국의 자체 리튬 정제 시설을 착공을 했고요. 지금 테슬라는 배터리 내재화를 또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배터리까지 생산하는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재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리튬 정제 사업이다. 그만큼 배터리를 만드는데 리튬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왜 보통 리튬이 모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LFP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다 리튬이 들어갑니다. 리튬 인산철, 그리고 리튬과 뭐 코발트, 그리고 이런 것들,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고 내년에 리튬 정제 시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수산화 리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의 IRA 시행으로 중국산 배터리나 광물을 사용할 경우에 세액 공제를 못 받다 보다 보니까 테슬라도 계속 공급망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 또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양쪽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수산화 리튬은 보통 삼원계 배터리, 우리나라 LG 엔솔이라던가 SK온, 삼성 SDI에서 만드는 그 삼원계 배터리가 보통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고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봐야 되고 리튬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재화를 하면서 리튬 어떤 걸 하죠? 수산화 리튬이 테슬라는 하지만 결국에 정부에서는 수산화 리튬과 그 삼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도 키우려고 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LFP 배터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LFP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해서 민간과 함께 4년 동안 200억에 넘는 돈을 투입한다고 밝혔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핵심 광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배터리 자체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성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련해서 리튬을 잘 생산한다? 그러면 그 기업은 대박이 날 수가 있겠죠. 지금 지난 20년 16%에 불과하던 LFP 배터리 점유율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주도를 했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발빠른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저는 관련해서 지금 그냥 리튬 관련주들은 수산하고 탄산이고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원계 배터리도 계속 더욱더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꽤 긴 시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필살기는 테마로 먼저 챙겨주셨네요. 리튬 테마 가져와 주셨는데 2차 전지의 착부 테마죠. 돈을 찍어내는 사업이라고 또 평가될 만큼
정말 많은 큰 기업들도 이 사업 분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정책적인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긴 조정 구간을 거치고 이제는 정말 꼭 눈여겨볼 시기가 왔다라는 포인트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련주 통한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 관련주 통해서 오늘의 테마 또 현황, 시장의 위치를 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대표 관련주 보니까 강원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종목은 또 이미 수익도 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또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강원에너지는 맞습니다. 수익을 챙겼었던 종목인데요. 이때 정말 끝이 없이 종목이 뻗어 나갔다가 최근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긴 조정세에 맞으면서 같이 좀 깊고 깊은 조정세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가격에 대한 조정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121선인 중장기 이평선은 더 훼손되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 여기서 옆으로 기어가면서 지지를 받고 결국에는 21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추가적인 거래량이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상향의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또 에코프로라든지 다양한 기업들 오늘 또 좋은 소식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대신에 이제 한 가지는 그 전에 고점까지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때 너무나 크게 갔기 때문에 그 힘이 시장도 지금 그렇게 좋진 않아서 힘이 좀 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방망이 짧게 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 지금 시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수익을 짧게 아무리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지속성이 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윗꼬리를 또 많이 달아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해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도 매매를 제가 특징주들도 물론 필살기 종목들이 더 좋아서 필살기 주지만 특징주들도 보면서 좋으면 제가 드려요. 그리고 또 수익도 내고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에너지도 대장격으로 오늘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일단은 포스코 그룹 계열사죠. 일단 포스코 그룹 관련된 계열사들이 지금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음극재와 양극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종합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깊지 않은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거래량도 양호하게 또 유입이 됐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EV 첨단 소재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탄력이 있는 종목을 이제 끼가 있다라고 판단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감자도 했었던 종목이고 뭐 재무 어쨌든 그 재물의 개선을 위해서 했고 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서 정말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 종목도 그때 상승 탄력을 거의 반납을 하면서 네, 조정이 굉장히 깊게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조금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원스러운 그런 상승 탄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탄력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째려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필살기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좋은 시기가 곧 올 것 같은데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빨리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과 기술적인 분석을 갖고 있는 기업을 필살기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필살기 공개할 거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 또 대표 관련주까지 봐주셨는데 일단 대장격으로 오늘 움직였던 강원에너지부터 거래량이 양호한 포스코 퓨처엠 또 탄력 임박한 EV 첨단 소재까지 이렇게 대표 관련주를 봐주시면서 리튬 관련주, 리튬 테마 왜 봐야 되는지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관련주보다도 더 탄력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2개나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이 강력한 필살기 종목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들어가셔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고요. 또 장중에 잡아드릴 매수 매도 타점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그 강력한 필살기 종목, 첫 번째 필살기 종목부터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일단 회사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LCD 광화 필름, 터치 패널, 윈도우 필름 관련돼서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IT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예요. 근데 왜 이 회사가 리튬 관련주로 엮여 있냐? 이 회사의 자회사가 굉장히 리튬 관련주로 빵빵하게 엮여 있는데요. 자회사가 3천억 원 규모의 아까 테슬라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천억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필살기 종목들은 기술력이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굉장히 잘 충족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분쇄하고 가공하는 우수한 제조 기술력, 거기다가 품질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또 돈 투자.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비한다. 저는 이게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무리해서 그런 걸 하는 회사는 좋진 않겠지만 어쨌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미 또 수주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증설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르게 의미를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증설을 할 정도의 수요가 나올 게 있는 거죠. 이거를 아직은 계약을 맺거나 뭐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수요에 대해서 뭐 시장성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도 밝은 전망이 있긴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기업의 개별적으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딱 증설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있는데 본사 부근에 신공장을 증축을 하고 있고 이번 신공장 증축으로 해서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생산 능력이 무려 2배가 점프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은 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도요. 지금 이 기업은 조금 이렇게 아까 EV 첨단 소재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살짝은 조정도 줬다가 갔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정을 중간중간에 줬던 이 종목의 특성을 좀 괜찮게 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일단 갔다가 조정을 주면서 소흡을 좀 했다가 또 탄력이 나왔다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안 좋으니까 좀 조정이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일단 거래량이 싹 죽으면서 조정이 많이 들어가서 매물의 소화 과정이 있었어요.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됐고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역시나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회사 자체로도 디스플레이 쪽도 되고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 2가지의 이슈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다른 종목들이랑 흐름이 비슷하지만 조만간 좋은 이슈가 붙으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상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자리를 잡으면 가파르게 또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필살기 종목이 궁금하고 나도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는 매매 타점을 잡아드릴 수 없어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매매 타점 잡아서 매수와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또 리튬 관련주 안에서도 수산화 리튬을 키워드로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좀 차트상으로 좀 봤을 때
조정이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라는 점 좀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이제 좀 이슈가 붙으면 거래량이 또 다시 나오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된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 어떻게 타점 전략을 세워갈지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또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자,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일단 이 기업은 지난해 말에 2차 전지 전극 제품과 관련돼서 국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벤더로 성공적으로 등록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ESS용 각형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개발을 또 완료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 기술로 또 LFP 배터리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뭘 밀어준다고 했죠? 물론 삼원계 배터리가 사라지거나 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 수요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LFP 배터리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이 시기에 LFP 양극재 개발에 자체 기술로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2차 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액상 그래핀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한 데 이어서요. 차세대 2차 전지 핵심 기술이라 불리는 리튬 메탈 전지. 네, 이거 진짜 중요하고 고체 전해질에 대한 그 기술도 확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조금 고체 여러분들 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고체로 된 또 배터리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만들고 있고 기대감이 실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재료와 이슈와 기술력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가 최근에 매물 소화 과정 다 똑같죠. 패턴이 121선 장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거래량이 그동안 좀 부진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너무나 좋고 또 관련돼서 이력을 잘 갖고 있어요. 이 회사는 탄탄히 이력들을 잘 쌓아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 관련돼서 조금 더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세 전환에 성공해서 이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 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 네,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부가 LFP에 좀 초점을 두는 시기인 만큼 우리는 이 종목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좀 포인트를 살려주셨고요. 시장이 또 원하는 재료를 가진 종목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추세 전환 흐름이 엿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간에서 또 타점 전략을 잘 가져가셔야만 수익을 충분히 담아 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중에 드릴 타점 전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필살기 종목도 말씀해 주셨고요. 전문가님과 또 2시간 함께 했는데 전문가님 어제, 네. 오늘 계속 또 상승장 가져갔잖아요. 네. 내일도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려면 어떤 좀 전략적인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제가 좋은 말씀을 막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는 주 후반에는 살짝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결과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살짝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낙폭을 키우거나 갑자기 시장이 확 꺾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불장까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쉬어가는 흐름 때는 또 매매해야 되는 종목들이 따로 있어요. 그때 그런 종목들은 제가 또 오늘 방송에서 공략을 알려드리면 많이 안 들어오실까 봐 제가 또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략도 제시해드리고 매매도 할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장이 뭐 빨간불을 켜건 파란불을 켜건 어떤 장에서도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들, 이길 수 있는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내일장에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전문가님과 함께 그 대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필살기 테마로 또 리튬 챙겨주셨죠? 오늘 가져와 주신 필살기 종목 2가지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챙겨가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주식 오락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